네, 오늘 소매 판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 데이터는 7,200억 달러로 집계가 됐고 전월 7,150억 달러에서 0.6%가 늘어났습니다. 컨센이 0.1이었는데 이를 제법 크게 상회를 했죠. 예상보다 높은 수치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3개월 연속 감소로 접어드는 모습을 벗어났다. 반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MOM 변화가 컨센을 상회하면서 0.6% 증가의 모습이 나오고 컨트롤군의 소매 판매도 0.5%나 증가가 됐습니다. 예상치가 0.3이었거든요. 직전 달이 물론 0.4에서 0.2로 하향 조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에 비해 증가된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GDP 계산에서도 소매 판매 발표 직전과 직후의 변화가 큰 변화가 없을 정도의 흐름이 이어졌고요. 전체적으로 소매 판매가 강세의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대부분의 업종에서 긍정적인 성장의 모습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6월달 소매 판매 데이터를 보면서 실제 미국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인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관세 부과 전 판매량이 급증을 했죠. 트럼프 관세 부과 이전에 사재기 현상이 나타났고 이후에 5월 판매량이 줄었으면서 6월달에 이런 흐름이 뒤집혀서 반등한 모습이 나온 겁니다. 그렇긴 하지만 예상보다 강세를 보인 이런 모습이 어느 정도의 변화인지 각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하고 그런 표면의 모습과는 달리 이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관세 부과 이후에도 오히려 소비가 위축되지 않고 탄력성을 보이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전반적으로 소매 판매가 견조하다 이런 모습 가운데 방향성은 달라지진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6월 소매 판매 흐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6월달 소매 판매가 개정이 되죠. 직전달 5월달 수치가 소폭 상향 수정이 되었고 2달 전 데이터는 하향 수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 가운데 나타난 그런 흐름이고 변화율로 데이터를 보게 되면 6월달 3.9% 증가가 나왔습니다. 직전달 3.28에 비해서 더 늘어났고요. MOM도 0.64% 증가입니다. 직전달 마이너스 0.8이었는데 이에 비해 증가를 한 것이죠. 이 흐름 보시면 전반적으로 소비 증가세는 정체 횡보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YY 흐름도 3.92가 나오긴 했으나 확대된 그림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크게 보면 정체 횡보 구간을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럼에도 YY 변화가 3.9% 늘었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과거 굵직한 경기 침체 시기와 비교를 해보면 큰 의미가 있는 증가분은 아니다라는 거 제가 IT 버블과 금융위기 시기에 소매 판매 변화를 갖고 말씀을 드렸고요. 보시면 IT 버블은 증시분기 전까지 9%를 넘어설 정도의 증가세가 이어졌다. IT 버블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결국 소매 판매 성장률은 그 방향성을 보는 게 중요하지 매일 미비한 작은 변화를 갖고 크게 확대 해석하는 건 의미가 없다. 지금 소매 판매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경기 침체 전후에 둔화되는 방향인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헤드라인이 이렇게 잘 나오게 된 구체적인 항목별 변화를 보게 되면 13개 품목 중에 3개의 품목만 하락을 한 것으로 나왔고요. 중요한 게 가구, 전자제품, 자동차처럼 어느 정도 내구재 성격이 있는 소매 판매 흐름이 중요하죠. 그 중에서도 자동차 관련 항목은 전체 소매 판매의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월비 1.21% 증가로 나왔습니다. 6월에 다시 강력한 회복세의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긴 한데 사실 이번 6월 데이터를 주도하면서 반등을 주도한 자동차 부품의 소매 판매 항목 흐름이 변화율로 보게 되면 지금 6.45% 증가가 나오긴 했으나 위치가 여기입니다. 크게 의미 있을 정도의 모멘텀이 달라진 그런 위치는 아니죠. 오히려 직전 달 데이터도 더 하향이 됐거든요. 여기서 증가된 부분이라는 거 MOM 변화 보시더라도 1.21% 증가인데 지금의 이런 흐름을 보고 미국 경제가 탄력성을 갖고 견고한 회복의 모습이다라고 보기는 이릅니다. 결국 관세 효과로 인해서 정체 횡보되는 모습이 이어지는 그런 구간으로 해석을 하는 게 정확하고요. 오히려 MOM 흐름 보시면 변동폭이 커지고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불확실성이 늘어나고 있다로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어찌됐던 지금 방향성을 정해놓고 소매 판매 증가분을 해석할 여지는 아닌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6월의 강력한 회복세, 이 회복세를 주도한 자동차 관련 항목의 흐름, MOM 변화 1.21이긴 하지만 사실상 흐름 속에서 보면 그렇게 의미를 찾긴 어려운 그런 변화폭 가운데 나타난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YY 흐름, MOM 흐름 마찬가지고요. 다음 보시게 되면 전자제품, 컴퓨터, 이런 주요 소매 판매의 흐름인데 여전히 마이너스 0.07%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가구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관세 인상으로 인해서 소비 위축에 대한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고 있는 그런 소비 부진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변동성이 큰 자동차와 부품을 빼고 소매 판매 흐름 보시면 MOM 0.51입니다. 직전 달은 소폭 상향 조정이 되었고 여기서도 증가된 위치. 그렇긴 하지만 아직 변동성 가운데 나타난 그런 흐름을 벗어날 정도로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아직은 고점을 낮춰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정체 횡보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합니다. 결국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사실 이번 소매 판매를 긍정적으로 주도한 건 자동차의 흐름인데 자동차 및 관련 부품의 소매 판매 흐름 여전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음으로 중요한 항목이 역시 가구입니다. YY 4.53 증가긴 하지만 뚜렷하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 지금 3월부터 피크아웃하고 3개월 연속 감소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MOM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감소의 모습이 이어나가고 있고요. 보시게 되면 뚜렷하게 다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고, 전자제품 컴퓨터의 흐름도 0% 부분에서 등락을 이어나가고 있고 이번 달 마이너스 0.17% 감소, MOM도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다음은 건축자재 정원도 여전히 마이너스 1%, 식료품도 2.51% 증가하긴 하지만 직전 달에 비해 변화가 크게 의미가 없고요. 건강의학 큰 그림에서 정체 횡보되는 모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유소 흐름인데 마이너스 4% 감소가 나왔습니다. 7월 17일자 기준으로 전국 평균 가격, 휘발유 가격이 3.12불, 일주일보다 더 떨어진 위치입니다. 그림 보시더라도 여전히 낮은 수준을 이어나가고 있고 21년 여름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져 있다. 지금은 원유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는 그런 수요가 상당히 낮은 구간이라는 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6월달 여름 시즌에 휘발유 가격이 이렇게 낮은 거는 21년 이후 처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만큼 전반적인 수요가 위축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항목별 소매 판매 흐름 보시게 되면 의복의 흐름 3.88% 증가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의 의미는 딱히 보이지 않고, 스포츠 취미 도소의 흐름 1.62% 증가, 백화점 등 대형 매장도 3.11% 증가긴 하나 아직은 전고점을 상회할 정도의 모멘텀이 강한 그런 수요의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크게 보면 횡보세의 모습이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자파고요. 직전 달 대비 소폭 줄어서 8% 증가, 비점포 온라인이 4.46입니다. 이 차트 보시면 21년 1월 달부터의 그림인데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 온라인 매출 소비 증가세가 상당히 낮은 구간까지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계열을 길게 해서 보게 되면 6월 달 4.46%의 증가는 빨간색이 여기거든요. 따라서 이 레벨은 과거 평균 범위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고 보시면 경기 침체 직전 레벨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MOM 변화 보시게 되면 0.41% 증가하고요. 뚜렷하게 감소를 했고 이후에 0%에서 정체 횡보되는 그림. 그마저도 지금은 변동성을 줄이면서 낮은 레벨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위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소매 판매에서 유일한 외식 서비스죠. 서비스 항목 보시면 음식점, 주점의 흐름 뚜렷하게 둔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전저점보다는 높아지긴 했으나 아직은 이런 흐름 가운데 바닥을 돌아섰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그런 모습이고요. 직전 달 대비 0.57% 증가된 위치입니다. 근데 이렇게 6월 소매 판매 세부 내용 변화를 쭉 살펴드렸고 전반적인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번 6월 소매 판매의 흐름이 소비가 견고하고 위축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런 증가분은 아닌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게다가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실질 소매 판매와 명목 소매 판매의 간극입니다. 지금 팬데믹 이후의 그림을 보게 되면 소매 매출 증가의 대부분이 인플레이션에 기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산식으로 보게 되면 6월 명목 소매 판매는 3.92% 증가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긴 한데 실질 소매 판매는 1.21% 증가를 했습니다. 그마저도 관세 부과전 사재기 현상으로 나타났던 이런 현상에서 낮아졌고 소폭 반등한 위치가 1.21%죠. 따라서 실제 매출 성장은 1.2%인데 명목은 3.9니까 결국 2.7%가 인플레이션에 의한 것임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소매 판매의 이런 흐름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주도의 영향, 물가가 올라서 나타난 결과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결국 실제 구매력, 실제 판매는 오히려 4년 동안 정체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소매업체가 판매량이 늘어난 게 아니고 가격이 높아졌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런 흐름이 궁극적으로 미국의 소비 흐름인데, 보시면 22년 상반기부터 0% 부근에서 등락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24년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는 증가세가 조금 두드러지게 나타났지만 이게 관세 부과전 흐름이죠. 다만 이런 구간이 지난달 재차 감소를 했고 지금은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소폭 반등한 그런 변화의 모습이지, 이런 부분이 소비의 탄력성을 볼 만한 그런 내용으로 해석되기에는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게다가 지금은 물가뿐만 아니라 소비라든지 고용, 전반적인 경기 상황이 경기가 떨어지는 압력을 가중시키는 방향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업들은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고용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진 그런 가운데 나타나는 일시적인 변화지, 이런 부분을 너무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미국 경기가 관세 부과 후에도 오히려 소비가 위축되지 않은 건강하고 자신감 있고 탄력성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아니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 흐름 보시면 마이너스로 떨어졌던 구간도 덜어 있는데 이렇게 실제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보시면 마이너스 떨어졌던 구간 모두 경기 침체로 이어졌다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6월 MOM 변화 보시게 되면 실질 소매 판매가 0.35% 증가합니다. 직전달 마이너스 0.6에서 증가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 정도의 증가의 변화는 아직은 정체 행보세가 유지되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6월 소매 판매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수치가 나오긴 했으나 전반적으로 지난달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고요. 전반적인 업종이 긍정적인 모습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흐름을 제가 쭉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흐름의 변화가 오히려 소비가 위축되지 않고 회복되는 그런 탄력성의 모습으로 해석되기에는 조금 과도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